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추정 60초님 바로 방송 키자마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먹방을 조금 해볼게요. 네, 먹방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닭가슴살. 네.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서 총공세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이어진다고? 이게 무슨 진짜. 이게 무슨 축제도 아니고 무슨 1주년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45분 전 뉴스긴 하네요. 네, 근데 이 긴급명령에 대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왔었네요. 그래서 조금 시장에 어쨌든 내성이 있는데, 네. 지금은 핵 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거예요. 네. Cheers. 아, 맛있네요. 감사 잘 먹겠습니다. 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와, 저 살다 닭가슴살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역시 닭가슴살은 수비드죠. 자, 확실히 분위기가 매수 쪽으로 살아있어요. 네, 나스닥. 530밖에 안 눌렸다라는 점이 저는, 물론 시기적으로 오후 4시에 영국에서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가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유럽발 훈풍으로 유럽 참여자들이 끌어올린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본장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그리고 여명님이 생각했을 때 선물 단타로 여러 번 치는 걸로 안 죽는다 가정하에 경험 쌓는 건 좀 더 빠르게 경험 쌓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나요? 제가 봤을 때는 될 거라는 본인의 확고한 그 의지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고 일단은 급할 거 없어요. 급할 거 없습니다. 본장 위주로 철저하게 쌓아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엄청난 꿀팁인데 마치 그 맛집 레시피를 들으면 별거 없는 것처럼 대신에 알기 전까지는 너무 궁금한 것처럼 엄청난 꿀팁인데 이 시장을 볼 때 인풋이 있으면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 인풋에 대한 노력을 난 너무 하고 싶어. 근데 그 인풋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아웃풋이 나올 텐데 그 인풋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를 되게 많이 찾아 헤맸었거든요, 제가. 도대체 나 노력하고 싶어. 나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고 싶어. 근데 그 노력을 뭘 해야지 노력인 걸까? 도대체 이 시장에서 노력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답답함 속에서 보낸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을 에서 인풋은 많이 보는 거예요.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시뮬레이션 돌리면 되는데 이제 그게 매매로 이어졌을 때 과몰입되면 빨려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도박적인 요소로 나도 모르게 매매를 하고 있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핸드폰 깔아서 모바일로 차트 계속 봐요. 아, 지금 얼마구나. 체크를 순시로 해야 돼요. 지금 580, 지금 540, 지금 다시 560, 540, 560, 590, 630, 많이 올랐네? 이렇게 계속 체크해줘야 돼요. 하루 왼종일 내내, 일주일 내내. 그런 식으로 체크하다 보면 인풋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많은 패턴, 수많은 어떤 흐름 속에서 그 길들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빠른 경험 쌓을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급하게 가다 가면 넘어지면 진짜 아파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겹겹이 쌓아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추정 슈초님이 이걸 방송을 보고 좀 자신감이 생기셨는지 아니면 좀 나도 해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많이 보세요. 많이 보고 매매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주의. 네. 왜냐 과몰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몰입되면 나도 모르게 막 매매하고 있어요. 막 중독돼가지고 그게 중독인지 뭔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과몰입되지 않게 적절하게 계속 봐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매매할 때 되면은 제일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고 통제예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딱 궁금했던 건데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그 약간, 예, 일단 먹고, 네. 음, 맛있네요. 예. 아딱 지금 얼마? 570. 이런 식으로 체크를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해요. 아, 이렇게 풀이 맛있냐? 정확합니다. 아, 많이 본다는 게 공부했던 것들을 대입시켜보고 계속 생각해보고 마치 무의식에 자리 잡게끔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이고 다른 것들이 보이면 또 무의식처럼 생각하고 보고 그런 식의 말씀이신 거죠? 정확합니다. 네, 맞습니다. 김민성님 아름다운 밤입니다. 식사하고 계셨군요. 저도 한 사발이 하고 왔습니다.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뭐 드셨나요? 음, 무의식 충정합니다. 네. 추적 60초님, 네. 네, 조금만 먹고. 아, 곰탕 소면. 아, 두 분이 또 사이좋게, 네, 인사 나누는 거 너무 좋네요. 아, 너무 보기 좋다. 감사합니다. 네.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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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고향 강원도 원주. 야, 야, 네, 부모님 본가, 당구동. 네. 아, 원주 원고 나오셨군요. 근본이시네. 응? 야, 근본이시네요. 예. 아, 당구동. 야, 조심해야겠다. 본가 갈 때 이거 소금 싸매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예. 이제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거 당황하거든요. 예. 현진여러분이 놀러 오실. 아, 네. 네, 제가 수줍음이 많아서, 네. 아, 이렇게, 네. 고향분을, 네. 아닙니다.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이랑 양상추 먹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제가 체질이 변했는지, 돼지고기 먹으면 설사하더라고요. 네, 요즘 복근이 좀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체지방 관리 좀 하려고 안 하던 식단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네요. 네. 자, 나스닥은 지금 매수 못 잡아요. 네. 그렇다고 매도도 못 잡습니다. 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네. 자, 이제 뉴스를 좀 살펴볼까요, 바로? 오늘 10시 30분에, 네, 소매 판매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은근히, 네, 네. 자, 어제 CPI 발표 있었죠. 전년비 6.4%로 예상 상회에서 나왔고, 네, 이게 1월 CPI가 발표된 거예요, 2월에. 한 달씩 네, 한 달 이제 2월 돼서, 아니, 저기 뭐야. 한 달 카운팅이 돼서 그 전달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CPI 전년비가 네, 6.4로 나왔고, 12월, 그러니까 지난달 CPI죠. 지난달 CPI는 6.5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둔화되는 속도가 0.1밖에 안 돼서 그 현저히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평탄화가 됐습니다. 그래프가 가서 이렇게 계속 하향했어야 됐는데 이 평탄화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물가가 잡히는 게 좀 둔화되고 있다로 판단하고 매도로 네, 포지션을 들어갔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한 디테일을 살펴보니 오전 주식장 때도 제가 이제 추정 60초님 질문 주셔가지고 이제 살펴봤는데 에너지 섹터가 좀 오르고 우려했던 중고차는 네 물가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중고차가 지금 되게 중요한데 중고차 물가가 낮아진 점에서
그리고 오일도 크게 뭐 앞으로 더 100불 이상으로 상회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렇게 열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에너지 섹터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왔던 부분 때문에 6.4를 찍은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우려감이 좀 덜한 느낌으로다가 지금 매수가 나오고 지속적으로 매수가 나오는 분위기인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생산자 물가까지 보고 가자. 생산자 물가 아직 안 나왔지 않냐. 생산자 물가가 만약 좋게 나온다면 이건 매수 지지력 있다. 뭐 이렇게 시장이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오늘 잠시 후 10분 정도 뒤에 발표될 소매 판매 발표가 좋게 나온다면 이거 봐라 좋지 않냐. 뭐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인상을 밟아야 될 수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다가 그거는 이제 지표가 나오고 나서 해석이 분분한 그 초기의 그런 관점이지 결국엔 근본으로 가요. 결국엔 근본적으로 지표가 높았어? 그러면 안 좋아. 왜? 금리 인상 할 거야. 금리 인상 최종금리 높아져? 그러면 시장의 부담이야. 이게 그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부분에서 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네, 결국엔 하회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겠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소매 판매랑 내일 있을 생산자 물가 지표 발표가 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를 보아하니 매도를 치면 안 될 분위기예요. 그래서 매수 쪽으로 좀 네,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왔다. 그러면 뭐 어김없이 매수로 보는데 발표 나오고 나자마자는 매수로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방어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로 막 몰리면 정말 물가 지표 같은 경우 정말 그렇게 민감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조정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퀀텀 프로그램 하는 그런 물량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늘 반대급부로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를 들이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퀀텀 그 저기 뭐야 사모펀드나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자료와 수치는 이 세계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프로그램 물량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 네, 그거는 나와 있고 오픈되어 있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프로그램성 매매 물량들이 치고받고에 대한 그 방어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요거까지 가면 살짝 그 조금 넓어져요. 그러니까 시야가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트 보고 이평 보고 거래량 보고 뭐 캔들 보고 패턴 보고 뭐 흐름 보고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그 퀀텀에 대한 그 프로그램 물량까지 이러면은 갑자기 시야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적응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은 인지는 하고 네 시장을 계속 보고 대응하고 느끼고 네 체험에 나가는 다면 네 점점 세계관이 확장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정도는 네, 체크하고 넘어가자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네, 근원 CPI는 네, 5.6 네, 예상 상회했고 네, 미국 6개월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했어요. 2007년 이후 최고라고 하네요. 자, 짧으면 짧을수록 단기 통화 그 흐름에 그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그 금리 인상이 노멀 스텝 한 스텝만 남은 줄 알았는데 추가 금리에 대한 부분이 네, 열렸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국채, 네, 국채에 좀, 네, 6개월, 그러니까 제일 짧은
저기 뭐죠? 상품이 네, 좀 민감하게 움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겠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둔감한 건 이제 30년물이에요.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좀 둔감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좀 민감하고요.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는 게 좋겠고, 뭐 어쨌든 스탠다드한 그 기준이 되는 거는 10년물입니다. 10년물이고 2년물.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에 대한 그 그래프에 대한 부분. 이게 커브 플래트닝이라고 하거든요. 10년물은 이렇게 2년물보다 둔감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평산화되면서 안 나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 시그널로 월가는 네, 그 데이터를 굉장히 맹신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경기 침체에 대한 징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지수가 계속 하방 압력이 나와서 흐름이 나왔죠. 뭐 물가가 됐든 뭐가 됐든 금리에 대한 압력이 됐든 금리 인상이 됐든 어쨌든 커브 플래트닝 형성이 나오면서 결국엔 지금은 네, 이 근월물과 네, 근월물과 차원물이 아니라 이 단기물과 장기물 같다.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단기물과 장기물의 그 갭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커브 플래트는 이걸 네, 평탄화 된다라고 하는데, 네, 요게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인식을 하고 있다. 누가? 해외 IB들이, 네,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해외 IB들이 데이터를 살펴보니 역사적으로 계속 이래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높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채도 좀 중요합니다. 네, 국채 중요해요. 지수 보는데 국채 못 보면 또 그것도 조금 사실은 살짝 부족해요. 네, 국채도 잘 봐야 됩니다. 말씀드리겠고. 자, 리치먼드 연준 총재는 인플레 지속 시 금리 인상 기간 연장 필요하다. 네, 말했고요. 벌써 근데 4분 남았네, 지표가. 네, 또 설명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표 나온다고 해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소매 판매가 지금 은근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따라가거나 뭐 포지션 들어가서 뭐 가지고 나오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애매한 자리입니다. 이게 지표 변동성이 터진다 할지라도 네, 그 물가 지표 정도까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방 나오면 저점 라인 딱 그 정도 갈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잡을만 한가 안 한가 정도 보고 잡던지 아니면 위로 쏘면 아하 이거 본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고 제가 봤을 땐 네, 이렇게 그냥 옆으로 길 확률 높아요. 그런데 어제 CPI 지표에서 생각보다 상하단이 더 좁게 제한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제한됐기 때문에 이 아직 에너지나 어떤 그 욕구, 그 어떤 그 욕망, 어떤 그 힘이 응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 증시 이거 봐, 저거 봐, 뭐 이러면서 네,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를 좀 체크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은근히 방심할 수가 없어요. 소매 판매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소매 판매. 미국 지금 워낙 경기 탄탄해서 좋게 나올 것 같고. 네, 일단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골드만 CEO 기업 경영자 내 연착륙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골드만 CEO가 기업 경영자들의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착륙 전망이 좀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네, 중요한 건 10,000포인트를 지켜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연착륙 전망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소프트 랜딩. 네. 연착륙. 자, 일단 40초 정도 됐고요. 1분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만일 뗐으면 네, 경착륙. 네. 네, 하드 랜딩이었을 거야, 아마. 네.
좀 그랬을 것 같고, 자, 이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유로존 4분기 GDP 예비치 0.1% 플러스로 유지했다. 이거는 뭐 유로존 좋은 거고요. 지금 유로존 물가도 지금 잡히고 있죠. 영국이었나요, 오늘? 지표? 네, 영국 물가. 유로존 탈퇴했긴 했는데 어쨌든 그 주변이기 때문에 네, 그게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네, 그렇고 자,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좋아요. 이런 긍정. 안 나오네요, 아직 지표. 잠깐만, 차트 봐야지, 참. 자, 변동성 있죠, 그죠? 변동성 있죠? 네, 변동성 있다니까요. 없지 않아요. 자, 눌리면 땡큐 하고 잡을 거예요. 저기 뭐야, 500 초반대. 네, 근데 500 초반 아직 안 왔으니까. 자, 반대로 나왔죠? 소매 판매 긍정이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긍정인데 하방 나왔죠? 네, 물론 지표 전에 쏜 것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항상 늘 반대로 좀 치고받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너무 과하게 눌렸다 판단했는지 아니면 지표가 좋은 걸 그냥 고지 곧대로 보는 건지 매수가 나오는데 일단 소매 판매 정말 좋네요. 네, 이거 대박인데 오늘. 음. 이거 매수 봐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540도 이거 이제 안 올 것 같은데 너무 좋아서. 이거 어떡하냐? 540 안 올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매수 잡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오늘 완전히 그냥 500 지지 단단하게 만들어가네요. 자, 이런 거, 저기 뭐야, 추정시켰는 이런 거 중요해요. 이런 걸 계속 추적하면서, 지금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엄청 좋게 나왔네, 이거. 야, 통화해보면 진짜 날라갔네, 날라가. 자, 일단, 본장 전이라 눌리면 땡큐예요. 네, 눌리면 땡큐입니다. 오늘 본장에서 매수 잡고, 네, 매수 볼 거예요. 눌리면 땡큐 500에서 매수 볼 겁니다. 아무래도 CPI에 대한 부분이 없지가 않기 때문에 네, 매도 눌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텍스트를 좀 정리를 했는데 뭐라고 정리했냐면 자, 소매판이 엄청 좋게 나왔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제 물가 압력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아서인지 본장 전이라 방어 물량이 있는 것인지 하방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는 있으나 네, 금일 12,500포인트대 지지라인이 두터워지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전일 저점 구간인 390, 즉 11,400포인트대를 깨고 내려가는 것에는 금일 분명한 지지력이 있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체크하고 본장에서 매수 긍정 흐름에 포커스 맞춰서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남겨놨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 매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아예 500도 안 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500 안 줄 것 같은데. 야, 이거 오히려 새롭게 이거 좀 지지라인 형성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500 초반에 잡고 싶었는데 여기 몇 가지 왔어? 534까지 왔네요. 534가 이게 최고인지 일단 본장 전에 살짝 눌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뭐 갖다 붙이면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장 전에 너무 올라가지 마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본장 전에 올라가 그냥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물가가 수치 자체는 6.4로 안 잡히는 수치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걸 또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하면 그 수치 우리 다 모두 예상했던 거잖아. 왜 그래? 뭐 이렇게도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매 판매 이거? 야, 이거 긍정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야, 지금 러시아 또 전쟁한다고 또 난리치고 또 뭐 하잖냐 이러면은 또 그게 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접근하는 것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시점인 것 같고 저는 일단 굳이 하나를 정하라면 저는 뭐 매수죠. 매수인데 이게 본장에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본장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본장에서 눌림 나오면 혹은 본장 전까지 지금 1시간 언저리가 50분 정도 남았어요. 50분까지 70포인트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본장 전까지 500 구간대를 온다면 네, 500 초반대 온다면
저는 500 초반대에서 매수 잡고 터져 그러면 CPI 발표 이거 반영이 지금 오늘 되는 건가? 이런 의심 속에서 매수를 계속 눌림목 매수 대응, 눌림목 매수 대응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CPI에 대한 반영, 그러니까 CPI에 대한 반영까지는 있을 수 있었어도 앞으로 향후 금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로 열린 부분 5.5 베이스 포인트까지 인상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 심리는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눌림목 매수 반등, 눌림목 매수 반등을 노리되 너무 긴 호흡으로 길게 쉽게 말해서 빠딱 길게 치려고 하면 안 돼요. 길게 가져가려면 안 되고 조금씩 짧은 호흡, 조금은 적당한 호흡 선에서 가져오고 지켜보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게 올라가다가도 지금 방금 이 흐름처럼 언제 어떻게 훅 내려올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이 최종 금리가 5.1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5%대까지 앞으로 이제 원 스텝, 노멀 스텝 한 스텝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안 잡히는 것 때문에 지금 페드워치도 그렇고 5월달, 3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 기준금리 결정이 확률이 높아졌다. 5.5까지, 5.5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연준 위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파월 연준 의장까지도 그런 쪽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핵심 체크 포인트인 이 단서는 뭐냐면 그 연준 의장으로서 중립을 유지하되 올릴 거야. 올릴 건데 고용시장 탄탄하면 올릴 거야. 이게 조금 중립을 유지하는 그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나중에 있을 고용지표까지 좋게 나온다. 이러면 고용지표가 좋아서 환호할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고용지표가 나오면 또 이렇게 혼조 나올 거예요. 흔들림 나오고 위아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지러울 수 있는데 일단 정리가 안 됐죠.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널브러뜨려 놓으세요. 널브러뜨려 놓고 요거 있었지. 요거 있었지. 맞아, 이거 있었어. 이러면서 너무 시나리오를 완성시켜 놓는다는 그 틀로만 보지 마시고 그 흐름과 그 시장의 흐름에 따른 분위기, 그 힘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게 반대급부로 뭐가 또 있었는데 이거 마냥 매수가 아닐 수 있다. 이거 컷하고 기술적으로 좀 잘 대응해야겠다. 이런 식의 관점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정리된 건 없어요. 사실 정리된 건 없는데 다 열려 있어요. 위아래 다 열려 있는데 일단 오늘 분위기는 매수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지금 충분히 유럽장에서 영국 소비자 물가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620까지 올랐어요. 620까지 치고 그 다음에 지표 발표 있으니까 좀 내려왔죠. 좀 내려오고 지표가 나오면서 어제 그 억눌려 있던 조금 그 에너지라든지 욕구라든지 그 힘이 좀 발산이 됐어요. 소매 판매가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을 주는 지표는 아니라고 보는데 오늘 이 지표는 변동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성향과 성격이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발표치가 너무 잘 나왔다. 이래서 본장에서 이거 분명히 반영이 있을 수 있다. 꼭 반영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방으로 깨지는 거를 잡아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지지력이 좀 더 견고해졌다. 요 정도까지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막 다다다다다다 쏟아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매도로 눌려서 500 언저리 오면 매수 잡겠다 이 말입니다. 심플하죠? 그거에 대한 이유와 근거, 소매 판매 좋았고 어제 흐름에서 계속 말아 올렸죠. 그죠? 눌려 아니야, 눌려 아니야. 계속 올렸어요. 그죠? 왜 아니야? 6.4로 좋게 나왔는데 디테일 살펴보니까 에너지만 조금 오르고 중고차 잡혔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본다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우리 다 예측했잖아. 예상했던 수치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뭉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돈 많고 힘 있는 형들이 그렇게 말하면 뭐 네 알겠습니다 형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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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장 분위기가 그런 거면 그것도 시장 분위기가 또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죠. 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닌 이상에는 이제 그럴 때는 기술적인 그 흐름과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그 펀더멘탈과 좀 충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가 사실 제일 네, 수익이 많이 나기도 하고 손실이 많이 나기도 하는 구간이라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반등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500 초반도 허락을 안 해요. 500 초반에 대한 흐름을 허락을 안 합니다. 이거 일단 2평 아래에 있어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좀 더 세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지금은 못 잡는데, 일단 기다려 볼게요. 기다려 보고, 뉴스, 나머지 뉴스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테슬라 직원 노조 결성 추진, 로봇처럼 취급당해, 네. 이제 테슬라도 노조가 생기네요. 네. 자, 이거는 개별 종목 헤드라인이고요. 뭐 여기서 살펴볼 거는 뭐 일단 실적이에요. 뭐 솔라엣지 에너지 섹터 에너지 관련주고요. 4분기 실적 예상 상회에서 좋았다. 에너지 섹터 뭐 긍정일 수 있다라는 점. 코카콜라 매출과 예상 상회 매출 예상 상회에서 네, 소매 판매도 좋게 나온 부분을 먼저 알 수 있는 네, 단서였어요. 저 코카콜라랑 펩시 그다음에 네, 뭐 양브랜드 이런데 네. 그런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맥도날드 이런 거 실적을 좀 중요하게 봐요. 이게 소매 판매로 좀 선행하는 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소매 판매를 먼저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소매 판매 긍정 나올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먼저 깔고 가는 게 있습니다. 소매 판매 좀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좋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엄청 좋게 나왔네요. 네. 일단 그러고 보잉은 뭐 네, 전략 기업이니까 나라가 전시에 들어가면 보잉은 전투기 생산하는 데라 얘네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눌림목 매수, 눌림목 매수, 눌림목 매수 계속 이렇게 가져오면 좋은 전략으로 네, 보잉은 가져올 수 있다. 그 눌림목에 대한 구간이 거의 보통 180불대예요. 지금 210불대인데 네, 보잉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180불 아래로 그 언더로 내려가면 보잉이 지금 좀 싸구나. 인식하면서 기술적인 부분과 힘과 시장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해서 보잉 사야겠다 지금 이렇게 사서 또 210불 200불 때 올라오면 네, 청산하고 이런 식의 전략 괜찮아요. 근데 보잉이 뭐 300불 400불 500불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네, 그런 부분은 좀 주의는 해야 돼요. 네. 그런 주식은 아니고 이 웨이브 타는 주식입니다. 계속 박스권에서 그런 거 좀 있겠고 그다음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네요. 제가 엑소모빌인 줄 알았는데 아마 엑소모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대한 지분율을 늘렸고 그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율이 28%까지에 대한 수준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버크셔 해서웨이가 1대 주주예요. 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그래서 에너지 이거 네 이제 기름, 저기 뭐야 정유, 에너지 관련 섹터인데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섹터 흐름이 어떤지 궁금하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쳐서 그 차트에 대한 흐름을 보면 대략적인 에너지 섹터 흐름이 나옵니다. 마치 코스피 흐름 지금 어떤데 삼성전자 쳐볼까? 삼성전자 치면 대략적인 그 차트의 모양이 보이듯이 그런 식으로 좀 인지하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그렇게 에너지 섹터를 좀 잡아가는 단서로서 여기 말이 안 됐어.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 아니라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종목 중 하나예요. 네. 자, 코인은 그 아무것도 아닌데 저 모르겠어요. 돈나무 언니가 이게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라고 막 한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닉네임을 많이 붙였는데 돈나무 언니가 이렇게 이틀 연속 주식 추가 매수하면서 코인베이스를 놓지 않아요. 코인을 놓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테슬라만 잘 가져가지.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네, SEC 규제의 리스크 출시 미국, 그다음 엔비디아 네, BOA 매수 의견 유지. 엔비디아 지금 최대 수혜주죠. 네, 그 챗봇 관련 최대 수혜주예요. 챗봇 관련해서 뭐 뽑아내려면 결국에는 네, 엔비디아의 그 상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뭐 그 저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광산붐 그거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나. 그 미국에서 네, 골드 러시인가? 하여튼 골드 그 금을 캐는 그게 한창일 때 있었어요. 그때 돈 번 기업은 어디다? 리바이스다. 네, 청바지 파는 기업이었다. 네, 광부들이 옷 찢어지고 하니까 찢으면 안 되니까 그때 나온 게 이제 청바지죠. 그래서 청바지 기업이 그때 돈을 벌었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사실상 골드를 캐는 기업이 돈 버는 게 아니라 청바지 기업이 돈 버는 것처럼 음, 챗봇 관련 기업이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챗봇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 네, CPU라든지 이런 GPU라든지 이런 컴퓨터 부품 관련된 기업이 돈을 번다. 그것의 최대 수혜주가 대장인 엔비디아다. 뭐 이렇게. 그리고 그거 섹터 따라서 AMD도 조금 괜찮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면 좋은데 챗봇 관련해서 이제 저기 뭐야 챗 GPT는 MS죠. MS 거고 수혜가 MS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돈 버는 건 엔비디아라고 하지만 MS도 결국엔 돈 법니다. 이게 다 데이터고 자산이기 때문에 1억 명에 대한 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라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구글은 이제 뭐 했냐라는 식으로 계속 하방하면 나왔던 건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포드는 배터리 문제로 F150 라이트닝 생산 배송 중단이다. 올해 말 유럽 내 첫 전기차 생산 목표이고 유럽에서는 직원 2,300명 감원 예정이다. 자, 지금 네, 전반적으로 그 고용 시장에 칼바람 좀 불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봐야겠고요. 자, 테슬라는 뉴욕 버팔로 공장에서 첫 노조가 결성됐대요. 네, 하방 압력이죠. 오늘 테슬라가 안 가면 근데 또 주식이 지수가 또 안 가요. 나스닥이. 오늘 나스닥 벌써 600이네. 야, 어디까지 가니? 소매 판매 좋은 거 알겠는데. 이거 여기서 잡았어야 됐나요? 540? 한 계약이라도 넣을 걸 그랬나? 여기 지지라인 맞는데. 본장전에 너무 그 방심했나? 좀 아쉽네. 이거 매수 진짜 가야 되는 건데. 이거 본장전에 570이나 580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이거 너무 애매한데. 이거 못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들어갈까요? 왜 못 들어갈까요? 손절 라인이 애매해지기 때문입니다. 손절 라인이 애매하면 못 들어가요. 즉 출구 전략이 확실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수인 거 알겠어. 근데 마냥 올라? 계속 올라? 눌리면 어떡할 거야? 눌리면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눌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보고 여기를 나올 거야. 여기에서 손절할 거야. 이 확실한 대응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580 진입하면 500 초반 가면 손절을 80% 잡을 거야? 오히려 500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부분에서 네, 조금 전략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위치에서 들어가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레인지면 여기 위치가 지금 이 정도면 이거 또 못 잡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줄자 냈을 때 손익비가 안 좋으면 네 맞습니다. 네 추정님 정확해요. 즉 손절 라인이 애매하면 안 돼요. 손익비가 안 나온다는 소리가랑 손절 라인이 애매하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잘 보셨고요.
근데 이거 나스닥 매수 잡아야 되는데, 이거 750까지도 열릴 수 있는데, 이거. 야, 이거, 550만 줘도 이거 매수 잡아야겠다. 지금 40분 남았는데, 일단 흐름 좀 볼게요. 네, 일단 개별 종목 헤드라인 다 살펴봤고요. 이건 원자재 관련 헤드라인인데, 캐시우드, 암호화폐 위축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왜 지속하고 있다. 저는 코인을 왜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기둥이고 핵심입니다. 첫째, 신법, 기법, 그 다음에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법.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 네, 어떤 매매로서 완성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둥이 세 개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펀더멘탈이 없어요, 코인은. 펀더멘탈이 왜 없어요? 지표 따라 움직이잖아요. 비트코인 움직이는데요. 그거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어거지로 갖다 붙인 거죠. 그게 어떻게 아마 어제도 물가지표 발표된다고 코인 막 요동쳤죠. 그거 도대체 뭔 상관이야? 이제 뭔 상관이냐는 너 생각이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가에 따라서 통화가 달라지고 통화 정책이 달라지면 비트코인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음. 네. 그래서 펀더멘탈이 너무 그냥 없어요. 네. 그리고 데이터 쪼가리이기 때문에 해킹 제가 말씀드렸죠. 제 지인 중에 정말 정상급 천상계인 해커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데프콘 대회 혼자 나가서 1등하고 그런 친구예요. 데프콘 대회는 어떤 대회냐면 세계 해킹 대회에서 그냥 월드컵 수준인 대회예요. 여기서 1등을 하면 이거는요. 그냥 금메달 딴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국가대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고, 네.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개인 신상이 될 수도 있고,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어마어마한 실력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괴물이에요. 진짜 괴물 그 자체입니다. 그 정도로 프로그램에 진짜 올라운던데, 결국 해킹하려면 올라운더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올라운더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코인이 뭐야? 너 어떻게 생각해? 코인 뭐라고 생각해? 이랬을 때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했어요. 코인은 그냥 데이터 쪼가리야. 네, 이렇게. 데이터 쪼가리라고 했어요. 네.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죠.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다. 아무것도 없는 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니까 시장이 그런 거에서 형성이 되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주식 하는 것보다 코인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해요. 이 말이 되게 조심스럽고 굉장히 경솔한 발언일 수도 있고 되게 조심스러운데 제가 주식을 해본 결과 이럴 바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국내 주식이 말이 안 나옵니다. 네.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을 마음이 되게 떠나 있는데 어쨌든 너무 삼천포였고 다시 해외로 돌아와서 네, 니켈 사기에 대한 조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있고요. 네. 금 달러 약세 주목 강박 유지 코코아나 커피 설탕 상승했고 대두 옥수수 미리 하락했다. 네.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시설 재가동 임박 전략 비축유 2,600만 배럴 방출 발표. 이거는 오일 올라오지 말아라 하네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오일도 쉽게 못 올라오죠. 네, 못 올라오고, 음,
그런데 에너지 관련 그 물가가 올라서 어, 평균 물가를 올려서 6.4가 나와 그 수치가 나온 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뒤에 살펴볼 텐데 네, 일단 넘기겠습니다. 네, 뒤에서 살펴볼게요. 싱가포르 부총리 인플레 관련 발언, 싱가포르 달러 약세. 네, 싱가포르도 좀 중요하죠. 일본은행 차기 총재, 중립인물 평가, 네, 영국 1월 실업률 대폭 감소, 파운드 강세, 유로존 지난해 4분기 플러스 성장, 유로화 강세,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달러 등락 반복. 왔다 갔다. 어제 지수랑 비슷해요. 네, 환율은 좀 떨어졌습니다. 네. 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 네, 기업 경영자 내 연착륙 전망이 늘었다. 그다음에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구총재 연준 인플레 지속 시 금리 인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네,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엔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든 매든 뭐 중립이든 떠나서 이 투표권이 있는 어 저기 뭐야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한 대로 귀결되고 기합되고 있기 때문에 저기 뭐야 네 연준 의장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같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저는 아직 갈피가 안 잡혀서 뭐가 맞고 틀린지 모르겠네요. 추 60초님. 네, 그래도 영현 선생님 말씀 드려야겠죠. 네. 네. 야, 이거 컴퓨터를 좀 좋은 걸 사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네, 이게 그 CPU 관련해가지고 컴퓨터가 좋으면 그게 없대요. 그 딜레이가 없대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가려면 좀 많이 비싼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일단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준 총재죠. 연준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금리 인상해야 할 수 있다. 네, 가브리엘 마크루프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 유럽 중앙은행 금리 추가 1 베이스 포인트 인상 예상. 네, 굉장히 엄청 높이는 거죠. 음, 울트라 스테이죠, 여러분. 네. 어쨌든 미국 1월 CPI 전년비 올랐다 체크해봤고요. 자, 이렇게 지금 둔화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평탄화되고 있죠. 6.5, 6.4. 네. 아, 여명님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황짝 읽혀주시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거 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기둥인데 이 세 가지 기둥 다 충족시키고 탄탄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네,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 시장을 이해하고 시황을 이해하고 네, 분석하는 법.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로 인해서 뷰가 생깁니다. 뷰가 생기고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그 숲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고 나무를 보는 게 이제 기법이에요. 네. 기술적 분석. 그리고 그 숲과 나무를 지나가면서 길을 잃지 않고 마음이 꺾이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심법, 네. 마인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올라오면 뭐 기법이라든지 펀더멘털 보는 법 다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인지가 되고 다 어느 정도 올라와요. 그런데 이 신법만큼은 이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법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마인드 다지고 네, 마인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보겠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왔고요. 뭐 1월 CPI 발표 이후 추가 금리 인상, 고금리 유지 전망 증가. 네, 아무래도 수치 자체는 6.4로 높게 나온 건 사실이고 이 6.5에서 6.4로 이렇게 평탄화된 것도 사실이에요.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둔화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요. 네,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유지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네, 수긍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네. 네, 추적 20초님 오늘 진짜 주옥 같은 꿀팁들만 말씀해 주시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제가 감사하죠. 네. 네.
네, 감사해요. 저 이럴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이러려고 방송하는 거 맞거든요. 그다음에 6개월물, 그러니까 저기 단기물, 네, 국채금리 5% 돌파, 2007년 7월 이후 처음. 단기물은 통화에 네, 민감해요. 네, 민첩이 아니라 민감합니다. 자, 지금 570 많이 눌렸네요. 30% 정도. 지금 11시 3분 언저리. 그러면 27분 정도 남았죠? 한 2, 30포인트 더 내려오면 그 본장 시작하고 살짝 눌릴 때 바로 매수 잡고 끌어올리는 쪽으로 보고 계속 추세 타고 내려가면 손절 주는 전략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레인지를 어디서 시작하고 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570이나 80, 60 이 구간에서 시작하면 되게 애매해져요. 네. 일단 본장 시작하고 바로 못 들어가요. 한번 걸러야 됩니다. 그래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올라간다, 힘이 좀 더 센 것 같다, 따라가야 될 것 같다 하면 따라가고 570이나 60을 다시 하회한다 그러면 컷 주고 네,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하면서 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되게 애매해요. 여기서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은 항상 늘 여기서 시작을 하죠. 근데 일단은 뭐 몰라요. 그건 뭐 속단하는 거니까 네. 주의하도록 하겠고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뉴스 계속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서비스 인플레 둔화. 네, 서비스 인플레가 둔화됐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체크 포인트거든요. 지금 지속적으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서비스 인플레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서비스 인플레가 지금 안 잡힌다 이런 부분 좀 우려가 된다 했는데 서비스 인플레가 둔화돼가지고 네, 물가 3%대 도달 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해요. 서비스 인플레가 둔화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게 둔화됐다는 점에서 6.4라는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거잖아. 근데 서비스 인플레 둔화됐어? 야, 이거 뚫릴 정도는 아니야. 받쳐봐. 매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장이 좀 조금 살짝 강보합 쪽으로 가면서 위로 좀 나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에 좀 체크를 들어가는 게 맞겠다. 네, 이건 하루 지나고 나온 부분이라 사실상 그 리얼타임에서 그 흐름에 대한 대응이 결국 제일 중요합니다. 대응이 결국 제일 중요해요. 네. 그리고 자, 리치몬드 연은 인플레 지속 시 금리 인상 기간 연장 필요하다. 계속 체크했던 거고 다 연은 총재들 발언이네요. 예상보다 더 긴 금리 인상 준비해야 될 수 있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물가 둔화 속도 빠르지 않아. 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아, 이거 올려야겠다, 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야. 미안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같아요. 네. 네, 지금 웃고 있지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댈러스 연준 예상보다 더 오래 금리 인상해야 된다. 필라델피아는 물가 둔화 속도 빠르지가 않아. 네,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아까 살펴봤던 뉴스죠. 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을 했는데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비관론이 1년 내 최저치다. 네, 로 나왔어요.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비관론이 1년 동안 나온 수치에서 최저치. 그러니까 이제 다시 네, 1년 세계 경제 성장 비관론 1년 내 최저. 네, 맞아요.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네, 올라갈 수 있다. 근 1년 동안 지금 계속 비관적이었죠. 계속 비관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헤드라인으로 잡은 것 같아요. 네, 계속 비관적이었는데 이제는 올라갈 수 있다. 이걸 좀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네. 그다음 전기차 판매액 1조 달러 돌파. 지금 결국 전기차예요.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더더욱 네, 우리나라는 더더욱입니다. 어쨌든 전기차 되게 중요하고요. 일단 테슬라가 다시 뭐 2배, 3배 올라가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덩치도 많이 커졌고 네, 노조도 이제 결성되고 있고 네, 계속 잡음도 있고 그다음에 오너 리스크 무엇보다 오너 리스크가 좀 세요. 그런 부분들 네, 있고 전기차 판매액 1조 달러 돌파. 네. 세계 전기 승용차 매출액이 2022년까지 네, 많이 올라왔네요.
네, 어제 다우존스, 다우랑 S&P는 약보합이든 뭐 하회하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나스닥만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6% 정도 오르면서 나온 것 같고요. 결국 오늘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지금 로블록스 개장 전 18% 급등, 예약 실적 급증했다. 이거 로블록스 되게 중요하거든요. 로블록스가 이게 비디오 게임 개발 회사인데 걔네가 이게 미국 청소년 70%가 가입돼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이게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로블록스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긍정으로 끌어낼 수도 있다. 한 표 정도는 더 줄 수 있다. 요 정도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는 이렇게 나와 있죠. 거의 원웨이로 흘러내렸는데 일단 550 아래로 흘러내리면 매수 잡는 거 계속 노려보다가 살짝이라도 흐름 둔화된다 싶으면 바로 바꿔쳐야 되는 그런 전략과 생각 중입니다. 일단 제가 볼때 400 못 깨요 이거. 400 깨기 어렵습니다. 400 깨기 어렵고 제가 볼때 500도 못 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500인데 여기도 못 깰 것 같습니다. 500 초반 오면 그냥 긍정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 540만 와도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잡아야 될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겠고요. 지금 이제 20분 정도 남았네요. 자, 미국 1월 CPI 결과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지수는 혼조를 나타냈는데 이미 소비재는 증가했고 기술주도 이게 약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긍정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원자재도 조금 좋았는데 에너지가 이건 좀 에너지 보합이네요. 에너지 보합이고 뭐 부동산이나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다 눌렸기 때문에 여기서 3대 섹터가 있어요. 기술 섹터, 에너지 섹터, 금융 섹터입니다. 이 세 가지 3대 섹터를 알고 시장을 봐야 돼요. 지수는 뭐예요? 평균 산출한 수치죠. 평균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비중과 그 시총이 크면 클수록 걔네들의 영향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국내 선물 볼 때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거 꼭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이 빅테크 체크 잘 해야 되고 에너지 섹터 체크해야 되고 금융 섹터 체크해야 되는 건데 지금 금융 섹터는 살짝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시야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지금 안중에도 없는 느낌이고 지금 기술주가 좀 난리죠. 왜? 챗GPT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런 것들이 화두를 던지면서 긍정으로 이끌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은 580, 나스닥 580이고 달러인덱스 미증시 경기 우려서 보합권 혼조 마감. 달러인덱스는 103.27 정도 나오고 있고 그냥 보합권이네요. 뭐 크게 훼손된 거 없어요. 근데 103포인트면 뭐 예전 수치로는 높은 수치가 맞는데 그러니까 1,400원 할 때에 대한 수치보다는 낮은 건 맞아요. 그때 뭐 110 언저리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 좀 잡히고 안정화가 되려면 90 뭐 중반, 초반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뭐 1,180원, 1,200원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체크해봤던 거 CPI는 다 체크해봤죠. 자, 여기 나오네요. 세부 항목. 소비자 물가 세부 항목에서 이 가솔린이 플러스 2.4가 높게 나왔어요. 이게 전에는 마이너스 7이었거든요. 전에는 마이너스 7 정도였는데 플러스 2.3이 엄청나게 됐죠. 이것 때문에 지금 둔화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둔화가 된 건데 뭐 에너지 관련 뭐 섹터는 충분히 지금 잡힐 수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전쟁이 좀 변수인데 제가 봤을 땐 전쟁에 대한 내성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둔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의료 서비스가 오히려 눌리고 중고차가 오히려 눌렸어? 중고차 지수는 올랐는데 야 좋다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고차 가격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월 달 게 아니고 1월 달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 게 아직 중고차 가격에 지금 반영이 덜 되는 확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3월 달에 발표될 때 그때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용규님 네 선물은 안 하고 주식만 하는데 다른 방송보다 유익하네요.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어떻게든 무엇이든 네, 남길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방향성으로 남기도록 노력하겠고요. 이건 다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이 결국 시청자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겸손히 네, 숙이고 낮추면서 가겠습니다. 네, 항상 네, 정수리 보일 정도로 또 인사하겠고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고차 가격 상승, 최근 상승 전환됐다. 향후 추이 주시 이게 지금 체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CPI는 2월에 발표는 됐지만 1월 물가예요. 근데 이제 2월 물가는 3월에 발표되는 거고 이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지금 포인트고 중고차 지수는 올라가고 있어요. 중고차 지수가 선행하고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이 후행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데 중요한 건 지금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점이 조금 향후 추이를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입니다. 이걸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가계 소비 둔화가 우려된다라고 하는데 경기 위축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소매 판매가 너무 좋게 나왔죠. 소매 판매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예상 컨센서스가 1.8인데 지금 3.0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게 좋게 나왔고요. 근원 소매 판매도 0.8인데 2.3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매수 봐야 돼. 매수 봐야 되는데 지표만 가지고 무조건 들이대면 안 돼요. 선물은 또 그러면 이제 또 부러집니다. 네,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어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자. 네, 라고 말씀드린 거고 항상 언제나 지표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까지 이거 지금 긍정이 나왔죠. 네,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예상 컨센서스가 18, 마이너스 18 포인트였고 이전 수치가 32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5.8이면 네, 엄청 좋게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제조업 지수가 왜 중요하냐? 간접 지표이기 때문에 어떤 간접 지표? 물가 지표에 대한 간접 지표.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누누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가 지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표,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표, PPI 지표 이 직접적인 데이터가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는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이 제조업 지수 지표는 간접적으로 살짝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건 가격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 가격의 그 생성 요인, 원인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거를 깰 수는 없습니다. 수요가 늘면 상대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왜? 공급이 안 돼. 이거 뭐 어디서 구할 수도 없어. 이거 희귀템이고 이거 뭐 그냥 뭐 저기 뭐야 레오 뭐 완전 저기 뭐야 그 한정판이야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피붙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요가 늘면 상대적으로 공급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리고 공급이 늘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팔게. 아니야 내가 팔게. 아니 내가 더 싸게 팔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간다. 즉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물가 지표도 영향이 있지만 공급이 늘기 위해서는 제조를 많이 해야 돼요. 결국 제조업 지수가 화랑이 돌고 제조업 지수가 높아지면 제조가 그만큼 많이 된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이 높아지면 그 공급이 높아진다. 그럼 상대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래서 간접 지표로 제조업 지수가 지금 좋게 나와야 가격이 잡힌다. 물가가 잡힌다로 긍정적으로 보고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연준 위원들의
그 앞으로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이 확고한 인식이나 그 시각은 못 바꿔요. 그건 못 바꾸는데 단기적인 시장의 영향, 단기적인 흐름에 영향은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매수의 긍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소매 판매도 좋지만 제조업 지수도 좋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자는 말씀 드리겠고, 자, 23시 15분에 나왔던 지표인데 산업 생산은 0.5로 또 이게 혼조가 나오네요. 이게 이러면은 조금 상쇄가 돼요. 그런데 제조업 생산이 지금 전월비 0.8 예상 컨센서스 대비 1.0으로 좋게 나왔으니까 아무리 이게 이 상쇄가 돼도 결국 좋은 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긍정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맞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지표들 속에서 매수 긍정을 봐도 주의해야 될 건 뭐다? 결국 생산자 물가보다 소비자 물가가 더 중요한데 소비자 물가가 지금 수치상으로 뭐가 됐든 뭐 디테일이 됐든 어쨌든 6.4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그 부분에서 하방에 대한 압력, 금리 인상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우려감, 그 불안 심리가 언제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 접근을 한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 매도를 조심해서 매수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길게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죠. 조금은 적당히 짧은 호흡으로 어느 정도 갖고 왔으면 오케이 청산, 어느 정도 봤으면 오케이 청산,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550 정도 찍었는데 바로 반등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550도 제가 봤을 때 쉽게 안 내줄 것 같은데, 일단 본장에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매도 한번 압력 나올 때 한번 잡아보자는 지금 그 뷰예요. 일단은 본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본장 보겠고, 공공시에는 지표가 기업 재고 정도 있네요. 이거는 조금 뭐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장 그냥 그 흐름 그대로, 그 빅테크 관련 기업 그대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서 보면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연준 위원들 하반기부터 주거비 하락할 거 이렇게 그래도 좋은 말은 또 했어요. 투자 심리 위축이 좀 완화된 것 같다. 초근원 CPI는 급감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안 눌리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좀 더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이제 실적 발표는 21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에는 월맛이랑 홈디포가 이렇게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관련이고, 제가 봤을 땐 좋게 나올 것 같고, 미국 건재하다 이런 식으로 시장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지네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중요하죠.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챗GPT 관련해가지고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요. 한창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붐이었다가 비트코인 이제 채굴이 이제 슬슬 줄어들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5시리즈 신저가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챗GPT 관련해서 수혜를 받다 보니까 또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알맹이 속이 꽉 찬 좋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미 반영이 좀 많이 됐겠죠, 엔비디아.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이제 반도체 섹터 볼 때 중요한 종목 중 하나고, 이베이 수요일 날 이렇게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자, 모더나, 알리바바, 도미노피자도 이제 소매 판매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음식료 이런 거 파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잘 체크해 보면 소매 판매에 대한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실적에 좀 살펴보자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23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수출 금액 급감,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수출 금액 급감했는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장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국제유가 지난주부터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유럽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러시아가 에너지로 이렇게 제재를 하고 우리 안 팔 거야, 너는 몰라 백제 이래버리면 유럽도 되게 난감한 거예요. 그 가스비 다 오르고 물가 인플레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죽을 맛이죠, 러시아 때문에. 너무 러시아에 의존하는 게 높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점 이런 것들을 좀 독일이나 이런 애들
찾아가고 있고요. 네, 뭐 그렇게 돼 있고, 네, 중국은 성장 정책을 선회하면서 국제 유가의 상승 압력을 높였다. 네,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이 힘들어지고, 네, 러시아는 네, 미국이 힘들어지는 거에서 긍정이고 중국도 긍정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러시아랑 중국은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미국 못 이기죠. 네, 미국 못 이겨요. 저 버크셔에서는 네, 4분기 지분 보유 현황을 공식 발표했고요. 네. 그다음에 예상보다 조금 높았던 1월 CPI인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좀 낮게 잡았는데 골드만삭스, 블룸버그, 그다음에 JP 모간 체이스, 모간 스탠리 이런 데는 이제 6.4 정도를 잡았는데 예상치에 나왔네요. 뭐 그렇고요. 주거비가 전년비 상승분의 60% 차지한다. 요거 뭐 체크를 해보겠고, 그다음에 심화한 식료품 에너지 가격 상승세. 네, 그러니까 음식이랑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올랐다 이런 것 같은데, 네, 일단 넘기겠습니다. 뭐 최고 출시는 서비스 물가. 지금 서비스 물가가 되게 중요해요. 서비스 물가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가 지금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서비스 물가 잡히냐 안 잡히냐. 네. 그리고 3월 FOMC에서는 예정대로 25bp 베이시스 포인트 노멀 스텝 밟을 가능성 뭐 90%다.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5월 회의 때도 25 베이시스 포인트 추가 인상 가능하다 75% 나와 있는데 네, 아무래도 노멀로 한 번 더 밟겠죠. 빅스텝을 갑자기 밟으면 시장 깜짝 놀라고 충격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연준 위원이어도 노멀이 맞다라고 할 것 같고 노멀로 밟을 것 같아요. 그래서 5.25로 기준금리 맞추고 한 번 더 밟을지 말지를 6월에서 또 결정할 건데 이게 지금 네, 한 번 더 밟는다가 50%를 넘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좀 네, 페더치 이거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또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최종 금리는 5.5. 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총재 말대로 5.5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네, 그쪽 좀 쏠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2월에야 금리 인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봐야 이건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하는 거라서 넘기겠고요. 자, 특징 주목 보잉 어제 좋았고 인도항공 역대 최대 규모 주문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 5.4 이게 그거죠. 이게 그 수혜로 그 기대감 주식이나 특히 이 반도체나 뭐 이 주식 시장은 기대감으로 갑니다. 기대감. 근데 그 기대감이 있죠. 왜? 챗 GPT의 최대 수혜가 MS가 아니고 구글도 아니고 결국 엔비디아야? 와, 사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엔비디아 저점 저평가가 좀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AI 전쟁의 승자는 결국 엔비디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막 시작된 AI 대전에서 승자될 가능성이 있다. 자, AI는 없지가 않아요. 뭐 아리아, 뭐 지니아 다 있죠. 그거 다 AI예요. 네. 시리아 이거 다 AI입니다. 지금 AI가 지금 우리 실생활에 지금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AI가 제일 좀 섹터로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섹터이고요. 네. 그다음에 메타버스는 아직 한참 남았어요. 메타버스는 아직 빙 깡통이 아무것도 없어요. 메타버스 좀 주의해야 되겠고, AI가 제가 봤을 때 올 3월까지 1분기까지는 주도 섹터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단 봐야 알겠죠. 그다음에 로봇은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CES 국제전자 박람회에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고 너네 괜찮다 너네 꼭 우리가 주식 살게 어떻게 살게 360억으로 유상증자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대감 때문에 빵 오르면서 로봇들이 그냥 너도? 야 너도? 하면서 나도 로봇이야 로보 하면서 그냥 간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로봇. 미래지향적이긴 하죠. 결국 로봇이 주도할 수도 있죠. 뭐 서빙도 로봇이 하고 뭐 키오스크 벌써 로봇 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로봇이에요. 그런데 아직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그 시기는 좀 멀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에도 조금 이르지 않겠나 싶은 거고 그런 부분에서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포드 좋아. 포드는 좀뭐 약보합이네요.
그러니까 약세네요. 좀 안 좋았네. 구조조정 발표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 생산 잠정 준당 때문에 그렇구나. 네. 배터리 문제 확인하고 점검 중이다. 나와 있고요. 네. 그라소 포드보다 GM사라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둘 다 좋은 기업이니까.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어느 시점에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 영역으로 그 상태를 한동안 유지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금리 유지해 그 고금리 유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이고. 네, 맞습니다. 네, PC 물가 연내 3.5, 내년에 2.5까지 뚝. 그러니까 결국 연준은 2%대까지를 원해요. 2%대까지 원하는 거고. 그러려면 결국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둔화 속도를 보니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에 대한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좀 넘길게요. 네. 이거 더 중요하긴 한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본장이기 때문에 미국 블링컨, 네, 저기 국무부 장관이죠. 그다음에 중국 왕이, 서열 2위, 중국 총리죠. 서열 2위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둘이 지금 뭐 만나냐 안 만나냐 뭐 총선 관련해가지고 가 있는데 자 일단은 그렇고요. 자 일단 네 본장 매매 대응해봐야죠. 음, 테슬라가 지금 아래로 쏠 것 같아서 이거 500도 올 것 같긴 한데 노조가 생겼다는 점 조금 그렇긴 한데 테슬라를 한번 살펴볼게요. 방송 진짜 유익합니다. 오늘 역대급인 듯.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30초 남아가지고 자 애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테슬라부터 올릴게요. 테슬라가 지금 뜨거운 감자라 1% 상승 중이네. 오케이 매수 봅니다. 네 매수 갈 거예요. 자 5초 남았네요. 자 일단 본장 흐름에 집중할게요. 테슬라가 플러스니까 눌림목 나오면 매수 볼 겁니다. 자 매수 대기. 자 이거 바로 가야 되나? 일단 한 개만 바로 매수 갈게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두 개를 다 들어가기엔 좀 차트상 위치가 좀 안 좋고 일단 하나만 매수 받고요. 자, 50 아래에서 잡아야 되거든요. 사실 67이네. 나 너무 높게 잡았네.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존 약보합이고 애플도 돌아설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더 보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 530 라인 받겠습니다. 매수 두 계약 받고요. 목표는 안 돼. 두 계약만. 세 계약 너무 많고 목표는 600원절이긴 한데 일단 구글도 뭐 약보합이라 충분히 양전할 수 있어요. 넷플릭스 마이너스 1%대네 거의. 마이크로소프트 있어. 마이크로소프트가 1% 마이너스 대네. 근데 테슬라가 지금 2% 플러스라 이거 좋습니다. 골딩. 자 600원저리까지 더 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혼조라 많이는 못 봐요. 자 600원저리까지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요. 청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조금 짧게 매도 흐름 갑자기 확 나올 수 있어요. 어제 CPI가 수치만 보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자, 일단 청산했고요. 뭐 더 못 봐요. 길게 못 봐요 오늘은. 매수 긍정이긴 한데 이거 긍정은 맞는데 금리 인상 우려감이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서 연수입니다. 얹었어. 네. 자, 일단 매매는 호흡 한번 가다듬고 볼게요.
야, 여기서 못 봐요, 매수. 네, 그렇다고 매도도 아니에요. 네. 오늘은 13만 8천 원인데, 그러니까 138만 원이죠. 원계약으로 했으면. 138만 원 수익인 건데, 뭐, 여기서 더 본다? 모르겠네요. 자, 매수 더 못 봐요. 그렇다고 매도도 못 보고. 네, 일단 끝났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주면 한 번 더 매수 노려볼까?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것도 좀 애매하죠. 일단 애플 양전, 테슬라 1.4%대 유지 중. 테슬라 차트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테슬라가 상승 여력이 있으면 보는 건데, 있네. 아, 근데 일단 너무 달렸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도치긴 한데,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 보려면 뭐가 더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예. 도치 나오고 눌린 다음에 다시 쏘고, 도치 지금 현재 도치인데, 이게 양봉될지 음봉될지는 뭐 결국 지나가 봐야 아는 건데, 일단 뭐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넷플릭스 마이너스 1,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도 한번 찾아볼까요? 구글도 지금 눌릴 만큼 눌려가지고 반등 줄 수 있죠. 여기 그 간단하게 지금 지지라인 만들고 있네요. 이거 근데 한 번 더 쏠릴 것 같은데 생산자 물가 안 좋으면 일단은 네, 되게 힘든 구간이에요. 네, 자, 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 뭐 어디서 들어갔지? 560에서 들어갔네요. 560에서 들어가서 590에서 팔았네. 60에서 90에서 팔았어. 30포인트밖에 못 가져갔구나. 근데 지금은 길게를 못 쳐요, 이게. 아까 좀 짧게 잡고 쳐야지. 이게 호흡을 길게 못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어제 지금 이게 CPI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안 좋은 건 사실인데 뭐 어떻게든 뭐 붙여가지고 올리고 매수 분위기인 거 알겠고 지금 소매 판매도 좋은 것도 알겠어. 근데 눌렸다가 올린데 일단 힘을 썼고 첫 차 갔어요. 첫 차 떠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차가 온다? 네, 그거는 조금 네, 늦지 않았나, 지각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눌리면 매수의 기회를 한 번 정도 잡아볼 수는 있겠는데 진짜 단 한 번 더, 딱 한 번 정도 더 남지 않았나 생각은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매수 잡기에는 지금 테슬라가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이거 테슬라 무시 못해요. 자, 그리고 아마존도 마이너스 되고 지금 알파벳도 좀 안 좋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조정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거 지금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보합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130만 원 번 걸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겠고요. 네, 지금 마이크로 계좌로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13만 원인 거예요. 이거 뭐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다르게 보면 결국 돈으로 보는 거고 돈으로 보면 네, 나중에 매매가 안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쌓아갈게요. 거의 60포인트 언저리 계약으로 가져왔는데.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매도 봐도 되냐? 안 돼요. 소매 판매 너무 좋아요. 좋고. 음, 자 일단 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오늘 700도 한번 칠 수 있는데 이 혼조에 대한 기운이 좀 더 이어지겠네요. 왜냐? 내일 생산자 물가 지표 발표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역대급 긴축에도 미국 소비 3% 연착륙 힘 받나? 그러니까 좋은 뉴스예요. 역대급 긴축을 그러니까 안 좋게 지금 하방 압력이 있는데도 소비가 지금 3%가 올랐다? 연착륙의 힘을 받나? 소프트 랜딩? 좋아? 지금 긍정이야 시장? 요런 뉴스예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뉴스입니다. 연착륙을 넘어 로렌틴 시나리오에 힘받는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쏟아지지 않았니? 네. 네. 일단 네. 테슬라 음전했네요. 그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테슬라가 지금 일봉상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여기 깨고도 갈 수 있어서
여기서 다시 매도 노려야지. 이거는 되게 아니란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 매도도 안 됩니다. 소매판매 좋아서 애매해요. 힘듭니다. 네. 되게 먹음직스럽고 네. 괜찮아 보이고 하는데 주의. 여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손실 났으면 어떻게든 더 추가로 뭐 보려고 할 수 있었겠지만 감사하게 또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잘 쌓아가자는 말씀도 드리겠고 네, 이렇게 2주 쌓으면 또 130이에요. 100만 원 돈입니다. 네. 물론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처럼 빅 이벤트 GPT가 아니라 GDP 발표나 이런데 네, 빅 이벤트에 있어서 조금 그때 이제 좀 어느 정도 네, 그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쌓아가자라는 게 이제 방송의 포커스니까요. 작은 계좌부터 또 할 수 있어요. 지금 네, 400만 원짜리 계좌로 915만 원, 916만 원입니다. 지금 네, 2달 걸렸어요. 2달.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5천 거의 6천만 원 정도 번 건데 원계약으로 했으면 6천만 원 번 건데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작은 계좌서부터 작은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 기록을 남기고 네, 누구일지 모르는 그 한 분을 위해서 네, 기록도 남기고 그 씨앗을 제가 남기는 겁니다. 네, 저도 이거 네, 이게 방송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오픈하고 계좌 다 오픈하고 포지션 다 공개하고 이거 전략 다 오픈하고 노하우 뭐 기술적인 뭐 분석 이런 것들 다 오픈한다는 게 이게 네, 쉬운 게 아닙니다. 주식만으로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하는데 일단 저는 손실입니다. 저는 해외 선물 9년차 트레이더고 수많은 패턴과 수많은 흐름들 속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살아남았지만 주식이 마이너스예요. 왜냐? 핸들링이 너무 심해요. 핸들링이 너무 심합니다. 갈 자리에서 빼고 다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훅 누른 다음에 다시 잡아서 올리고 이런 핸들링들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종목 사는 거예요. 좋은 종목. 그 좋은 종목이 뭐예요? 더디고 느리고 잘 안 가는 종목. 무거운 종목. 뭐예요? 현대차, 기아차, 이마트 이런 종목들. 네. 대신에 실적이 좋아야 돼요. 실적. 차트는 개박살이나 있어도 돼요. 실적이 좋아야 돼요. 단 실적이 좋으면서 너 이 기업 알아? 했을 때 아는 기업. 너 이마트 알아? 이마트 모르는 사람 있나요? 대한민국에? 없죠. 현대차 모르는 사람 있나요? 대한민국에? 없죠. 네, 이런 것처럼 너 이마트 알아? 현대차 알아? 이런 식으로. 네, 카카오 알아? 네이버 알아? 다 알잖아. 그런데 지금 차트 바닥이죠. 그런데 영업이익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담아가서 우상향시키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결국 전략이 재테크의 영역이고 네, 본업이 있어야 돼요. 본업이 있고 네, 일정 부분 떼서 넣고 일정 부분 떼서 넣고 이게 전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목돈도 한 번에 빵 넣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시장이 이렇게 눌리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일정 기간을 일정하게 넣어야 평단도 맞춰지고 시장이 우상향될 때 네, 결국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빵 때리지 말고 조금씩 끊어서 계속 적금처럼 넣어야 돼요. 그리고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시는데 레버리지나 ETF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ETF든 레버리지든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솔직히 비트코인 노는데 비트코인이든 어쨌든 시장이 형성돼 있잖아요.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그 시장 안에서의 상품들인 건데 결국 가고 결국 수익을 내려면 유동성이 좋아야 돼요. 유동성, 현금 흐름. 결국 들어가고 나가고 이 사람이 유입되고 나오고 결국 장사할 때 몫이 좋아야 되듯이 유동성이 좋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장사해 이거 내가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여기 사람들이 하루에 유동인구만 몇 명이야, 몇십만 명이야, 몇백만 명이야. 여기 비싸, 월세 비싸, 야 유동인구 생각하고 뽑아낼 수 있어? 그럼 해야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 돈이 유동성이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이 사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구멍가게라도 사람들이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그 가게 하나에서 빌딩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결국 현금이 흐름이 유연하게 계속 쏟아지고 나오고 그 유동성이 활발하냐가 중요한 건데 주식시장은 지금 뭐하다? 유동성이 죽어있다. 그냥 동네 우물한 개구리들끼리 그냥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하면서 개미들 밟아 죽이고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되면. 네, 만년 박스피예요. 뭐 박스피 벗어나가지고 이제 뭐 주식 좀 간다 하는데 여전히 박스피예요. 안 됩니다. 미국 저 멀리 갈 때 대한민국은 이러면서 안 가요. 못 가요. 왜? 왜? 대한민국 국민들 특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냄비 근성. 한번 팍 솟아 올랐다가 확 식는 거. 저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하기 너무 싫은데 필리핀은 삼성전자가 필리핀에 들어갔다가 사업 철수하고 나왔어요. 너무 좋고 너무 메리트가 있고 너무 좋았는데 사업을 철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민족적 특성 때문에. 민족적 특성이 어때요? 걔네들은 1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뭐 하면서 나와라 내오라 1시간 뒤에 나와요. 뭐 주문해도. 네. 그 정도로 느긋느긋 천천히인데 우리나라 어때요? 빨리 응? 빡 갔다가 와 이러기 때문에 급등주 단타만 노리고 막 이러니까 가다가 누르 이러니까 주식에서 먹히는 패턴이 뭐가 형성이 되냐? 눌림목 결국에 가다가 눌렸을 때 눌림목이 어떻게 매수해서 올라가서 팔아 이게 돼버려요. 미국 시장에서 눌림목을 노리잖아요? 죽습니다. 잘못하면. 왜? 눌림목이라는 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거고 그 눌림일지 아닐지는 깨고 하방 추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은 철저하게 추세 추종이고 실적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면 그냥 주식격언에 미국 주식격언에 그런 말 있어요. 추세는 달나라까지 간다. 가면 그냥 계속 가요. 안 멈춰요. 그 정도로 계속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눌림목 하는데 그래서 국내 주식하던 사람이 해외 선물해가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왜? 눌림목만 노리니까 미국은 추세인데 눌림목 노리면 하방 나오면서 매수 잡았죠. 반대 청산 당하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해외 선물로 다 개박살 나는 거고 국내 주식 오던 사람이 해외 선물할 때 승률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국내 주식은요 승률이 중요한 게 들어가면 수익 내고 나. 단타 경우 급등주 단타 같은 경우는 들어가자마자 수익 내야 돼요. 왜? 사업 구조가 안 나와요. 사업 구조가 뭐냐면 손실이 3%고 익절이 3.1이라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익절이 단 한 호가라도 높아야 돼요. 그런데 세금 있죠, 0.23 있죠. 그거 감안하고 한 티를 더 갖고 나와야 그 사업 구조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건데 안 나와요. 손실은 4%, 5%, 6%, 7%까지고 먹는 거 2%, 3% 나오면 다행이죠. 1%도 안 나오고 그냥 바로 나와요. 이게 어떻게 사업 구조가 돼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급등 물리고 계속 물리고 물린 종목들 쫙 나열한 다음에 또 올라오면 그거 올라왔으니까 이제 그때 가서 팔고 그거는 이게 매매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주식을 제가 해본 결과 야 이거는 진짜 국내 주식은 핸들링이 너무 심해서 안 된다. 근데 해외 선물은 핸들링을 할 수가 없어요. 해외 선물에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 있어요. 절대라는 건 없는데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 게 뭐냐면 항상 늘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 존재한다. 아니 강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 제일 강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강한 사람보다도 강한 사람이 존재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손정이 비전 펀드고 뭐 저기 뭐야 워렌 버핏이고 내가 좀 세 조지 소로스고 내가 좀 세 해가지고 때리고 막 하잖아요. 포지션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다 득달같이
개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아무리 강한 사람도 못 이겨요, 추세에. 그게 해외 선물이고 변동성과 유동성이 풍부한 정말 블루오션인데 단점이 있죠. 손절 못하면 아웃. 손절 못하면 나가리예요. 손절 못하면 죽음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기에 해외 선물할 때 손절 못하면 나는 개 하수다. 손절 못하면 나는 개 하수다. 손절 못하면 나는 개 하수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거든. 손절을 못해? 해외 선물 시장에서 손절을 못해? 워렌 버핏이든 조지 소로스든 누가 됐든 너든 나든 얘든 쟤든 손절 못하면 그냥 얄짤없어. 개 하수야. 이렇게 돼버려요. 제가 개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좀 상스럽긴 한데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내가 나 자신한테 너 지금 손절 못해? 너 개 하수야? 너 개 하수야? 아니지. 너 하수 아니지. 너 왜 손절 못해? 손절해. 도려내야지 갖고 오지. 안 그러면 썩어 죽잖아. 너 알잖아. 너 몇 번 죽었어. 몇십 번, 몇백 번 죽었어, 너. 알잖아. 손절 못해? 너 개하수야?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제가 살짝 좀 열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주식이랑 미국이랑은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 반대. 여기는 물렸다가 올라오면 청산, 뭐 들어가가지고 승률 뭐 조금이라도 나오면 갖고 오고 이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해외 선물 시장 와서 당신 승률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처음에 몰랐는데 해외 선물은요 승률이 99.99999%여도 0.0000001%에서 손절 못하면 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승률은 누적이 중요합니다. 해외 선물은.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 주식 베이스 내가 주식 20년 했어? 내가 주식 30년 했어? 너 승률은 어떻게 돼? 이런다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해외 선물에서는. 주식에서는 승률이 중요할지 몰라도. 물론 여기서도 승률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 중요한 핵심적인 근본적인 거는 손절이에요. 손절을 진짜 강조합니다. 손절 못하면 죽어요. 네, 손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국내 주식은 뭐 그럴지 몰라도 해외 선물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데 지금 같은 자리 있죠. 이런 데서 매수 친다니까. 이런 데서 매수 쳐요. 왜? 눌리면 오케이 매수 대응 이런다. 그냥 눌려요. 해외 선물은. 짤 없어요. 추세 한번 타면 그냥 쏟아집니다. 이러니까 주식하던 사람 해외 선물하고 털리는 거예요. 완전 다르거든요. 이게 왜 다르냐? 제가 미국 시장만 지금 9년 차인데 제가 주식을 넘어갔어요. 충격 먹었습니다. 주식 패턴 나오고 흐름 나오고 시장 참여자들 분위기 보고 반응 보고 저 충격 먹었어요. 자, 눌림목 매수 대응 끊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눌리죠? 이거 버텨요? 버티면 주죠. 그러다 안 버티고 추세 나오는 그 한 번에 죽어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국내 주식 와가지고 충격 먹었던 건 그거예요. 수준이 너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고 제 그릇이 간장종지만 해서 제가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추세 추종 가고 정말 정직하고 그냥 시적 베이스에다가 되게 투자적이에요. 투자적. 근데 국내 주식은 투기적입니다. 약간 대형주, 우량주 그런 거 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뭐 이마트,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실적은 좋은데 바닥 기고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유동성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 유동성이 지금은 안 나온다. 네, 지금은 안 나와요, 유동성이.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단타 매매하는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저도 손실이 많이 나더라고요. 해보니까 시장 이게 완전 성향이 반대예요. 왜냐하면 저는 안 끊어요. 수익 나면 청산을 잘 안 해요. 근데 포커싱은 단타, 급등주 단타 매매로 포커싱을 해놓고 수익 청산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죠. 급락만 나와. 그러니까 손절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손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좌가 깎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주식은
좀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게 비유를 말씀드리면 약간 산업혁명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막 기차 다니고 막 뭐 그냥 막 비행선 막 날아다니고 막 우와 막 이런데 뭐 주식 국내 왔더니만 막 다 초가집에 막 뭐 젠기에다가 막 그냥 소음 막 이러고 있고 막 심지어 거기가 서울이야. 막 똥밭 치고 막 이래요. 이게 문화가 이게 이 정도로 차이가 나요. 금융에 대한 그 갭이 엄청 커요. 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느낀 바를 말씀드린 거고, 다시 한번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은 결국 뭐다? 유동성. 아무리 미국이어도 유동성 죽으면 끝이에요. 결국 유동성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나오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레버리지 ETF 같은 게 유동성이 나오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출구 전략이 괜찮은지.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비싸면 뭐해? 사갈 사람이 있어야 팔지. 어? 아무도 안 산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비싸기만 하면 나 혼자만 그냥 기분 좋으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에 대한 그 원활함과 그 유동성이 그게 탄탄하고 풍부한지 이걸 좀 체크해서 보자는 말씀을 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는 뭐 빠르게 끝났지만 우문현답이신데요. 감사합니다. 아, 우문현답이에요? 그래요? 네. 뭐, 그러면 뭘 원하셨을까? ETF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유동성 이거보다 더 풍부한 거 가져오세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싸가지 없지 않나? 일단 저는 네,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문현답이라고 하니까, 네. 네, 집에 가야겠다. 네. 장난이고요. 네. 자, 뭐가 됐든 다 좋습니다. 네, 악플이든 뭐 선플이든 뭐 다 좋아요. 네, 감사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취지는 해외 선물 파생인으로서 지금 유튜브에 해외 선물 파생 이런 거 다 치면 죄다 선글라스 끼고 막 하자 하면서 막 붐붐붐붐 막 하고 뭐 클럽인지 이게 뭐 도박장인지 뭐 이거 뭐 경마장인지 이게 뭐 하는 데인지 모를 정도로 돈으로 때려가지고 돈으로 벌어서 막 자 보셨죠 막 몇십억 몇천만원 몇억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러니까 낚인다니까요 한마디로. 그리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도박처럼 하게 돼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송 제목도 항상 변하지 않죠. 올바른 실전 투자라고. 네, 올바른 실전 투자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해야지 이 투기가 되면 안 됩니다. 도박 아니에요. 네, 투자입니다. 방금 어떻게 해서 오늘 손실 난 것을 갑자기 급락하는 동시에 여명님께서 손절 못하면 너 하수야 하는 타이밍에 포지션 클로즈 했는데 손실을 메꿨어요. 아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차근차근 쌓아가면 됩니다. 차근차근 쌓아가면 되고, 늦은 거 없으니까,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는 말씀 드리겠고, 항상 올바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네. 많은 것들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방송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가 됐든 미래가 됐든, 뭐, 누군지 모를 그 한 사람이 됐든, 네. 그 하나의 작은 씨앗을 남기는 거니까 네.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계좌 잘 쌓아가서 반드시 작은 것부터 충실히 충성되게 잘 하면 큰 것도 반드시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영상 기록을 통해서 네, 보여드리고 그런 채널이 되고 방송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부족한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